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토요일 오전 한 8시쯤 된 것 같은데, 저는 어제도 출근해서 일을 했고, 오늘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참 불쌍한 자영업자죠. 어쨌든, 내일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주말에는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가지고, 좀 짬을 내가지고, 간단히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들, 종목에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정리해 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잠깐만요.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매수매도 참고만 해주시고, 잘못된 정보 있으면 꼭 알려주시고, 네. 우리는 뭐 누가 맞네 틀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좀 투자를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팩트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특정 종목에 대한 거는 아니고, 투자의 전반적인 뭐 약간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켰고, 이제 저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겠죠. 시장 평균 지능으로 계산한 이익 혹은 이익의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평균 지능은 뭐 개인, 기관, 외인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 종목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나 펩트론, 뭐 큐리옥스 이런 종목을 이제 미래에 어느 정도 이익을 버느냐, 이제 뭐 산업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텐데, 뭐 1년 혹은 2년, 3년, 5년까지 땡겨올 수 있겠죠. 특정 시기에 따라서도 또 다를 거고. 그래서 이 시기 동안 미래에 어느 정도 그 이익을 벌 것이냐, 혹은 이익의 성장률이 얼만큼 될 것이냐를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저기 뭐냐, 사이클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익이 성장하는 기울기가 올라갈 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성장률이 좀 꺾이면서 플랫해지고, 플랫해지는 순간부터 이렇게 주가는 또 확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 주식 같은 경우는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팔아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뭐 성장, 이익의 미분값이다. 미분값이 이제 요 기울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올라가는 순간에는 계속 주가는 올라가죠.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시장 참여자들이 평균적으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해야지 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혹은 펩트론 이런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수익을 보는 구조.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퀀트는 뭐냐면, 이제 퀀트 투자 하시는 분들 그래도 꽤 있을 텐데, 확률이죠, 확률. 그래서 미국 지수가 8월, 9월, 10월이 되게 좀 안 좋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뭐 50 지옥, 11사 천국,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퀀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미국 지수가 8, 9, 10월이 통계적 확률적으로 되게 안 좋으니까, 좀 국내에서 기관들 중에서 잘하는 랩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도 지금 꽤 많이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월 저점이 오거나 10월 저점이 오면 그분들은 저점에서 이제 또 주도주들 담아 놓으려고 하고 있던데, 그분들이 이제 그 기관들이 보는 게 조선방산, 올해 상반기에 이제 주도주 섹터였잖아요. 뭐 미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조선방산 많이 보시던데, 그래서 조선방산을 좀 봤거든요. 이제 조선방산을 보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언젠가는 엑시스를 할 텐데,
뭐 9월, 10월 뭐 이때 만약에 조선방산이 또 낮으면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선방산 봤는데 또 이거를 보다 보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조선 같은 경우는 26년, 27년까지는 성장은 계속하고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그 영업이익률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근데 2년 후 27년에는 28년, 29년, 30년 밸류를 땡겨와서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래도 약간 아직 뷰가 부정확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8, 9, 10월에 사면 뭐 내년 4월 정도까지는 무조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6년, 27년에 이제 미래에서 땡겨올 밸류를 또 봤을 때는 그 미분값이 약간 또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게 이제 울트라 사이클이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그렇게 보더라고요. 지금 27년까지는 이렇게 고도 성장해서 그 이후에는 꺾이지는 않지만 뭐 약간 이런 식 쭉 돈을 잘 버는 채로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이 구간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뭐 시장 상황을 또 그때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식은 뭐 미인 선발 대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고 좋은 거를 이제 그 중에서 골라야 된다. 알테오젠하고 또 비교를 해봤을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키트루다 SC가 10월부터 이익이 찍히고 26년 내년 뭐 이제 거의 1조 가시권의 영업이익이 들어갈 거고, 지금 계약되고 있는 수많은 계약들 쌓여 있고 앞으로 나올 계약들 되게 많고, 그래서 뭐 내년에 만약에 5천억, 예를 들어서 5천억을 한다고 해도 이 한 3조 뭐 3.5조 여기까지는 이렇게 쭉쭉쭉쭉 미래 밸류가 반영되는 시점이 올 것 같거든요. 이제 뭐 만약에 30년에 그 정도가 찍힌다고 치면, 만약에 2조가 컨센서스가 생기면 그 주가 반영은 한 28년에 할 거고, 뭐 약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또 더 낫지 않나? 멀티플도 이런 그 이익의 성장률을 봤을 때는 더 줄 수 있고 실제로 실적이 이제 찍힐 거니까. 그래서 알테오젠 뭐 여전히 되게 매력적이고, 펩트론도 되게 좋죠. 그 미래에 걷어들일 수익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테오젠보다 펩트론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펩트론도 지금 시총이 8조, 알테오젠은 25조 대충. 근데 알테오젠은 또 임상이 빠르죠. 지금 이제 곧 제품이 나오고 매출이 찍힐 거고 그게 이제 주가에 이만큼이 반영돼 있는 거고, 펩트론은 아직 계약이 안 나온 상태의 이 정도 주가인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비교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큐리옥스, 뭐 D&D 파마텍, 보로노이, 메세라가 이런 측면에서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가져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여기는 제 채널이니까 제 생각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 이게 기업들이 미래에 실제로 성장을 하는지, 그러고 이 성장하는 거를 시장 그 참여자들이 언제 이해를 하고 이게 주가에 반영될지, 그게 뭐 핵심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오늘 아침에도 좀 산책 겸 러닝을 살짝 하면서 지렁이를 봤죠. 제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 여기 풀이 막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습기를 따라서 지렁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햇빛에 말라있는 지렁이를 이렇게 보잖아요. 말라 죽어있는 지렁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항상 뭐 저를 많이 좀 대입을 하거든요. 지렁이 혹은 햇빛을 보고 나가는 지렁이라든지 아니면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 그래서 이 주식 투자자들이 보통 이 환한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의 비유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끝은 항상 안 좋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항상 경계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분명히 제 머릿속에는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집중 투자하고 있는 펩토론이 많이 올라가지고 도파민이 엄청 분출이 됐을 거고, 그 뇌 속에서 뭐 안 그러려고 하지만 분명히 쾌락 중추가 많이 자극이 됐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메커니즘만 보면 도박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다.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산책 겸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가거든요. 산책하고 러닝을 할 때는. 그래서 지렁이를 보면서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약간 중독된 상태에서 좀 빠져나오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제로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로노이 좀 말씀드리면, 이제 작업중 이양님이 글을 연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엄청 내용이 자세하고 몰랐던 부분들도 많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고, 참 보로노이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다. 그래서 작년 물론 말에 뭐 7만원에 6만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2배가 되어 있지만, 올해 3월에 또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한 20%, 한 10에서 20%인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요 시점쯤에서 AACR 임상 결과가 나왔고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요 구간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는 거고, 한 6개월 동안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 평균 지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수준이 이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확실한 것 같아도 시장에서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밸류를 잡아주지 못하면 이게 주가 차익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리얼 밸류가 있을 거고, 현재 주가가 이만큼 있으면 요만큼이 이제 불확실 구간이잖아요. 그러고 시장이 점점 이해를 하고 점점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주가는 이제 릴레이팅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인지, 그러고 진짜로 그게 그 방향으로 기업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팔로우업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로누이 봤을 때는 작업님 글을 쭉 봤을 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그 간극은 되게 큰 것 같아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언제 알아줄까라는 뭐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 비중을 늘려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개인분들이 계속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고, 이게 언제쯤 이해를 할까, 그러고 회사는 계속 말한 대로 잘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왜 넣었냐면, 연올의 애널리스트님이 이게 5월 21일 날 엄청 두꺼운 그 제약바이오 리포트를 내주셨는데, 여기 이제 목차 보시면 기업 분석을 이렇게 6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엄청 두껍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거 보면 뭐 이때 이제 펩토론이 처음 나와가지고 좀 펩토론 분량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펩토론 주주분들 뭐 되게 고마워했고 정보도 많이 얻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펩토론 20만원 미만이었거든요. 지금 35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연홀의 애널리스트님이 제일 관심있게 보고 있는 거는 보로노이거든요. 이 리포트 전에 되게 뜨거운 보로노이 타픽이 아니지, TP 22만원 레포트를 내셨고, 이렇게 펩토론을 좋게 보시고 지면을 많이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코스닥 타픽은 보로노이였어요. TP가 22만원이었죠. 지금 주가는 12만원. 그래서 보로노이 되게 좋게 보고 계시고, 이때 이제 또 포인트가 있는데, 그 작업님 요 보로노이 글을 보시면 2차 언커먼
언커먼, 언티피칼 요 그 임상이 제일 빡셀 수 있다. 충분히 저는 수긍이 가더라고요. 로라티닙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크게 4개죠. C797S 그 다음에 2라운드 언커먼, 그러고 뇌전이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 이제 나중에는 뭐 1라운드, 대망의 1라운드. 그래서 작업님 같은 경우는 1라운드 임상이 오히려 쉽다. 기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요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동의를 하고, C797S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뇌전이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제 생각에는 2라운드는 좀 빡셀 수 있겠다. 그래도 저는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연호래 애널리스트 님이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이 TP 22만원 잡을 때 밸류를 VRN C797S하고 저기 뭐냐 뇌전이 환자 대상으로만 밸류를 잡았고, 그 다음에 VRN 10은 안 들어갔고 07만 분석을 해가지고 밸류를 잡았을 때 TP 22만원이다.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왜 2라운드는 안 넣었지? 했는데 이제 작업님 글을 보니까 2라운드 빡셀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또 연호래 애널리스트님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있었나? 그러니까 또 더 신뢰가 가고, 뭐 약간 요런 좀 순환적인 개념이 좀 들었고, 그러면 연호래 애널리스트, 이렇게 똑똑한 연호래 애널리스트님이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펩트론도 그렇게 자세히 봤는데 좋게 보시는 거는 펩트론도 여전히 좋다. 뭐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이 불확실한 갭을 회사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은 언제 이해를 할지, 또 다가오는 이벤트는 뭔지, 이런 것들 계속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오늘 또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